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모으고 모아서 한 번에 쫙 정리해드린 그런 알짜배기 시간입니다. 시사상식, 시사순우. 오늘 이 시간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슈 정리해 주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에 시사 1타 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박지훈 두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 방송은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고 영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선물도 챙겨줍니다. 네, 자 일주일 동안 방송된 주진우 라이브에서 어떤 코너가 제일 재밌었는지 또 왜 재밌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을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당첨 메시지 받으시면 빵, 치킨, 피자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네. 됩니다. 나 배고파 내놔. 그래도 저는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요. 네. 친구 추가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친구 추가합니다. 네. 그 이후 후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양지열 변호사, 박준 변호사 처음으로 입을 맞췄었는데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입을 맞췄다는 표현은 조금. 뭐 저는 네. 상당히 좋아하는. 근데 전에도 같이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수요일에 그렇죠. 했었죠. 그때. 네, 처음에, 수요일 날 네. 하다가 갑자기 좀 종료되는 바람에 네. 아쉬웠는데 네. 다시 부활이 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대선 그리고 중요한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중요한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양 변호사님이나 저나 뭐 일주일 동안 뭐 방송을 수도 없이 하고 네. 아예 가장 강력할 때쯤이면 지금 시간이 네. 모든 게 정리됐을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다 학습 효과를 막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생생한 소리 많이 준비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정리를 해 주실 테니까 그거 보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말말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마지막 국감이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은 이재명 국감이었어요. 국감이 아니라 청문회 분위기였죠. 그렇죠. 사실 뭐 경기도에 관한 얘기도 거의 없었고. 네. 거기 뭐 많이 봤던 것들은 국토위랑 국토위하고 행안위 그리고 이제 법사위 네. 전부 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로 거의 채워지다시피 했었고 대장동 얘기만 하더라고요. 일부 이제 고발 사주와 관련된 네. 윤석열 전 총장 예비 후보죠. 이 관련된 논란들이 거의 뉴스를 채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는요 서울시 국감에서도 경기도 얘기 특히 대장동 얘기만 나왔고 오세훈 시장이 답변을 참 잘하더라고요. 남의 그래요. 사무 나 자기 사무 아니고요. 네. 서울시 사무가 아니고 네. 경기도 사무 관련된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경기도를 또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네. 특별히 주목되는 정치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아유, 참. 조폭 연루설 그리고 뭐 사진 하면서 맹렬하게 사진을 보면서 맹렬하게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크게 웃었습니다.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용판 의원,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 관계가 긴밀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자, 한편의 무술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김용판 의원이 이제 대구 달서병의 의원입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 계속 거주했던 곳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어머니도 지금 계시고 네. 그렇게 눈에 안 띄다가 이번에 가장 뭐 스타 네. 아닌 스타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경찰 출신이에요. 네. 서울경찰청장을 했고 또 대구 쪽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경찰이고 이렇게 검증 약간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누가 이 자료를 줬느냐, 변호사하고 이재명 사의 관계라든지 또 그 조직 폭력배를 하는 사람이 맞는지 살짝만 확인이 가능한데 그 기본적인 확인을 좀 안 하고 돌았던 게 아닌가.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그 기본적인 확인이라는 게 결국 이제 오전에 그 사진을 가지고 허위였죠. 허위로 밝혀진 사진을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오후에 국정감사를 방송으로 지켜보던 네티즌들이 저거 가짜라는 걸 민주당이 바로 올렸거든요. 네. 제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검증도 안 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 이후의 태도가 저는 더 놀랍습니다. 그날 국정감사 이후에 그 허위로 사진이 밝혀지고 굉장히 사과를 한다거나 최소한 뭐 이재명 후보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내가 실수했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힐 줄 알았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주장을. 계속 조폭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용판 의원이 저기 이재명 후보를 앞에 두고 각종 권법을 막 선보이더라고요. 막 손을 막 움직이고 네. 발차기, 옆차기 막 하다가 혼자서 좀 쓰러지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알죠. 예,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술을 하는 사람이 나서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보고 있다가 총을 빼서 한 방으로 탁 쓰러뜨리는 장면이 네. 나오거든요. 네, 알죠. 그런 모양새요. 이제 진지한 무술 영화가 아니라 코미디가 돼버리고 블랙 코미디였죠. 그러나 조폭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박철민 비장한 마음으로 제보한 어떤 젊은이의 고뇌는 보이지 않는가 계속 외치고 있고요.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 박철민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걔는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다 감옥 가신 분한테 거짓말 안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철민 씨 제보를 통해서 조폭 연루설 제기한 정영화 변호사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장영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사진이 저는 이 얼굴이 좀 가려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조폭으로 추정이 되죠. 책상다리하고 걸터 앉고 거기에 이 이재명 지사 민주당 후보가 웃으면서 옆에 서 있는 이것이 지금 시장실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 수 있죠. 저것은 성남시장으로서는 성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요. 저런 사람이 도지사를 하고 조폭으로 추정이 되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결국 이 사람이 영어 강사가로 네. 밝혀졌습니다. 네. 결국 그것도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거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저가 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사진 좀 많이 찍는 거 찍어달라면 뭐 찍죠 뭐. 찍어야죠. 그래서 저도 이상한데 누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형국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실은 공개가 돼 있어요. 네. 제가 성남시에 거주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도 가면 거기 문 열어주고 사진 찍고 뭐 그러나 봐요. 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성남시장실에 몇 번 자주 갔었어요. 네. 사실은 갔는데 가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은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유치원 사람들이 와요. 학생들이 오고 지나가다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사진 찍어주세요 뭐 하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랬더니 CCTV를 달고 네. 이렇게 공개하는 게 불편하더라도 이게 부정부패를 줄이는 일이고 또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라고 소신이라고 아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하고 예컨대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조폭도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니 지금 조폭으로 추정이 되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아니, 본인이 장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르나? 조폭으로 추정된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조직폭력배로 둔갑을 시켰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을 찍어주도록 한다는 것부터 상식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밀하고 뭐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군가 나중에 혹시 무슨 보험이라고 하죠. 이재명 시장이 뭐 발뺌할 때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도찰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해 보시면 기념사진 찍듯이 찍어놨다. 그리고 저는요 이 사진과 이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도 굉장히 그게 실망스러워요.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이 장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보기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쓰는 거나 아예 안 쓰는 게 맞지. 네. 이게 그냥 따옴표를 타서 1대1로 대등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 싶어요. 이 그 청문회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이 조폭 논란으로 몰고 가는 보수 언론들의 드리블. 아우. 아 그러니까 이거 대단합니다. 말이 나왔게 좀 말씀 좀 더 드리면 그래서 네티즌이나 아니면 뭐 여당 의원 측 쪽에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반박을 핵심의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반박했지 듭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박한 내용이 팩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여당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주장, 이렇게 끝나. 아 그러니까 이게 공방으로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기사만 제목만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조폭, 이재명 조폭, 사진 찍어, 돈 받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밑에 뭐 작게는 안 나온다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조금 저도 양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기사거리가 아닌 건 안 해야 되는데 네. 조금 그런 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조폭 논란은 언론의 힘 때문에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폭 논란에 묻혔습니다만 뭐 대장동 의혹 아주 컸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서 왜 나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계속 화제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19일 국민의힘 부산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후보.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에게.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국회의는 그거 잘 아는 니들이 해라. 웬만한 거 다 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뭐 삼조 현상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호남도 정치는 잘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네. 사실은 논란이 다 정리가 된 거고 이 얘기를 사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게 정리된 얘기인데 이걸 공과 과를 어떻게 구별해서 이게 있으니까 공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권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집권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얘기가 다 된 거 있잖아요.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칭찬할 부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 어쨌든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버티다가 사과를 올리고 또 그럽니다. 네. 사진을. PK에 가서 지금 영남권에 가서 부산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영남과 그다음에 TK에 대한 경선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쪽에 표를 얻겠다 이렇게 노림수로 던진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왜냐하면 분도 옆에 보면 올소라는 사람도 꽤 많아요. 예. 그 부산 쪽의 분들이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근데 저 다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시점이 이제 부산 당협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저렇게 운을 띄워서 뭐 대구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걸 노리고 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놀랍다기보다 저는 사실 박지훈 변호사 의견 중에 한 가지에 좀 동의하지 않는 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두환 7년은 네. 전 씨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전 씨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원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제일 놀라운 건 그 시절에 대학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네.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보거나 잘 몰랐다거나 그때 나는 뭐 해외에 있었어가 아니라 서울에서 박종철 군이 죽음을 맞았을 때 이한열 열사가 죽음을 맞았을 때 네.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그 동료들이 끌려가고 동료들이 감옥에 가고 동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 시대에 어디가 계셨던 건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아니 그러면 무의 재판에서 사형구형은 왜 했던 건가요?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진정성이 있는 거다라는 예?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논거로
쓰는 것 같습니다. 선고를 했죠. 예, 무기징역 본인이 선고를. 모의 재판할 때 판사를 하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으니까 네. 나 전두환 미워하고 전두환 처벌하고 싶어한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런 보이는 모습일 뿐이에요. 예. 그 사실은 일반인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되지만 이 사람이 대권 후보라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대권 후보가 전두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데 자격이 될까? 저 일반인들이 뭐 그 동네 아줌마들이 저게 얼썩얼썩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대선 후보가 이 정도의 덜 정리된 역사의식 이건 잘못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외국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을 이렇게 평가할까봐 걱정이에요. 외교 문제 크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이게 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제 김용판 의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논란이 되고 나니까 이틀 만에 사과 아닌 사과를 했죠. 자, 네. 송구스럽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 뒷부분이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처음에는 돌 사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돌상 차려입고 네. 그 돌잡이 하잖아요. 네. 그때 사진을 올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성렬이 형은 사과를 좋아한다. 네. 이것부터 이게 지금 희화할 조롱 얘기인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조금. 그 이후에 다른 SNS에 올렸던 사진은요. 아예 자신의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면서 아빠가 사과 사왔어 이거를 올려놓으면 개사과, 이게 왜서 SNS에서는 이제 개사과 사진. 개사과 개미안하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니요, 돌고 이거는 있어요. 진짜 심각한 게 아마 사과 이런 게 개나 줘라. 있었어요. 네. 사과 관련해서 어떤 뭐 드라마에서 이제 정말 사과하기 좀 민망하니까 사과 그림을 보였던 뭐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SNS가 이게 일기장도 아니고요. SNS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네. 처음에 사과도 저는 많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이거 조롱 아니냐, 희화 아니냐라고 했는데 두 번째 개사과는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민을 개로 생각할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을 수도. 왜냐하면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저런 사과 사진을 올려가지고 나 걔한테 사과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SNS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충격적인데 이 사진에 대해서도 재미를 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은 얘기했고 재미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실무진 실수였다 이렇게 항변하는데 이것도 이 정도면요 실무진 실수였다고 정말로 말씀을 하시려면 그 실무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변의 참모들도 심각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뭐 재미라는 식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행태는 더 맞지 않아요. 아니요 실무진이 윤석열 후보의 자택에 가서 토리를 데려다가 사과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실무진이 몇 명이나 없죠, 될까요? 거의 없죠. 실수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잘못됐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과하기 어렵습니까? 저는 하루에 10번도 사과합니다. 사과를 안 할 거를 뻗대고 송구하다 뭐 어쩌고 유감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거 사과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과를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역사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던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면 돼요. 넘어가야 그거 되는데 어렵습니까 그게? 나는 사과 안 해. 나는 오라. 나만 오라. 이 아집, 이 고집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정치인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전 씨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하면서 했던 말과도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전 씨가 전두환 씨입니다. 전 씨가 왜 정치라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뭘 잘했어요? 자기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잘했다. 이 얘기는 좋게 말하면 그나마 전 씨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족하다는 건 스스로 인정했다. 전 씨가 실제로 그랬다고 저는 안 봅니다만 그런 점에서 좋게 봤다라는 건데 지금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하고 자기가 부족한 거 자기가 모르는 거를 그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독재 정권이었어요. 그렇죠. 정치가 아니고 통치였고 독재였습니다.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끝날 때까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 안에 있었던 뭐 그거를 우리가 왜 공과를 나눠서 판단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 재벌들은 좋았어요. 경제 좋았어요. 아니 또 모재벌들은 하루에 국제 상사가 하루에 해체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국제그룹 같은 그런데 경우는. 뇌물을 주면
뇌물을 수백억 주지 않습니까? 더 큰 이권을 받고 그렇죠. 그때 경제 좋았다. 그리고 독재 치하에서 군사정부 치하에서 거기에서도 특혜를 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때는 또 전두환 때가 좋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이런 얘기 하시는지 군에서 오래 몸담아서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조직을 사랑하는 분답게 조직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실 때 많은 분들이 상명하복이라는 문화, 지금의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똘똘 뭉쳐서 좋은 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힘을 남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도 그런 부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검찰 개혁 목소리를 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조직을 관리해 봤으니까 그럼 자신도 군대식 조직을 지금 선호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이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 21세기 2021년도에 일반적인 국민의 뭐 다수라고 말씀드려도 될 겁니다. 다수의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땐 참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걸 모르시고, 모르면 들어야 되는데 주변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건지 안 들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일 1실언이라는데 진짜 많이 이제 좀 잘못된 발언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군대에서 오래 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휘관들이 다 저랬거든요. 또 그분들 폄하가 될 수 있으니까 지휘관이 얘기를 하는데, 아유 장군님, 사단장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124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부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 못하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속으로 저 사람 말 잘못됐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 훈시를 하거나 지시를 내릴 때 토달지 않습니다. 저 군대 문화랑 검찰 문화를 전 비슷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누구 하나 이런 얘기 딴 데서도 했겠죠. 뭐 원전이고 별의별 실언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것도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 가서 했던 얘기인데 누구 하나 지적을 안 해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그럼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매번 이렇게 말을 이런 발언 논란을 본인이 만들어요. 그런데 더 나쁜 거는 그 논란을 키우고 자초하고 그다음에 해명하지 않고 또 억지로 우기고, 이 논란을 키우는 거는 분명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적 주변에서 얘기가 들어올 때 윤 후보의 가장 많은 반응은 이거 좀 내 취지를 잘못해서 그랬다. 네. 그리고 내가 말했던 부분에 문맥을 잘라내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만 톡 떼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라는 식으로 받고 있는데요. 자, 정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인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국민들이 뭘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귀담아 듣는 게 먼저이지 자기가 말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내 말을 왜 국회에서 잘못 들어?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꾸짖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말로, 윤 후보의 말로 많은 국민들이, 호남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왜 달리 알아들어? 이렇게 삿대질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거죠. 들으실 준비가 안 돼 있는 아니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인의 메시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앞뒤 딱 끊어가지고 요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건 정치인 책임져요. 왜냐하면 그 끊는 것도 감안해두고 그게 정치적 문법이고 여의도 문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 말 잘하는 김병민 대변인,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한숨을 쉬더라고요. 진짜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잘한다는 이준석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21일 이준석 대표 기자들 앞에서 민감하게 또 대처했던 것이 옳았는데, 지금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속하게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개사진 올렸습니다. 개사진 올렸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그랬던가요? 네. 참담하다고 그랬던가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권 가도에 들어서게 돼서 당 후보가 결정이 된 다음엔 사실상 당대표가 힘을 잃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답답하고, 정말 본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약간 떨어져서 각 후보들이 이 좀 경선 과정에서 다투는 걸 보면 뭔가 어떻게 좀 하고 싶지만, 이미 예비 후보들은
당대표가 안쪽에 별로 없어요. 어차피 우리 중에 하나가 사실상 대표가 될 건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더 미치겠죠. 네. 아무튼 근데 네.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후보들이.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 50%인데 물론 당원들이 50%인데 국민들 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도층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안 하고서야 이렇게 자기의 미천만 보여주고서야 무슨 그렇죠. 요건 또 마음을 얻겠다는 건지. 더 나아가서 당내에서도 좀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좀 불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최고위에서 김재현 최고도 달리 또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뭐 예컨대 전두환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원전하고 뭐 뭘 배우라라는 네.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다르고 캠프가 다르고 네. 이준석 대표가 다르고 김재현 최고가 다르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일찌감치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가 참 많이 했죠. 그들 스스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데 이게 이놈의 탄핵의 강이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전두환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게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강을 건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윤석열 예비후보가 바다를 끌어들인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방어 잘하기로 유명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이크가 꺼지잖아요. 아이고 힘들다. 참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국민의힘 캠프 특히 윤석열 캠프 분들 뭐 얘기를 나눠보면 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네. 눈물이 촉촉 눈가가 촉촉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뭐 제 느낌인지 몰라도 변명이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본 뜻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 옛날에 뭐 김용남 의원이 특보였나요? 손가락만 씻나 이런 것도 뭐 어쩔 수 없이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대신 비를 예. 맞으려고 앞에 나간 거죠. 아무튼 극한 직업 체험하고 있다는 분들이 윤석열 캠프에 많다는 거. 윤석열 후보도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시사 1타 강사 양지열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바로 녹취록입니다. 조성은 씨와 김웅원 간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이름도 나왔고요. 정말 중요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제 이 사건이 뭐구나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바로 나왔습니다. 조성은 제보자와 김웅 의원 지난해 4월 3일 통화.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발 사주 그러니까 검사들이 야당 정치인들하고 같이 짜가지고 고발을 해줘. 그럼 우리가 잡을게. 이게 선거에 개입하고 이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일단 뭐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입건한 게 당시 문건을 지금 작성하고 그다음에 같이 제출하고 이런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검의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대검 대변인 그리고 이제 그 고발장의 피해자라고 적시된 한동훈 검사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건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검의 공식적인 눈과 귀와 또 정점인 순혜인 검찰총장이 당시 여당에게 불리한 그리고 야당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고발장을 만들어낸 다음에 빙 돌려서 야당으로 또 받았으니까 마지못해 우리 수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 했다라는 정황인 거죠. 상당히 이제 뭐 우리 법에서는 이게 뭐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죄 이런 우회적으로 처벌하는데 왜 그러냐?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렇죠. 임성근 판사가 지금 무죄가 됐습니다. 형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헌법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재판하면서 누가 그렇게 간섭하거나 아니면 뭐 시켜서 하거나 하는 경우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에요. 검찰이 고발장을 쓴다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어디 내랍니다. 고발장 써가지고 빙 돌려서 야당에 줘가지고 하면 처벌 잘 해줄게요. 깔끔하게 기소해줄게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권력을 이렇게 그리고 수사권을 이렇게 쓰면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모 언론에서는 뭐 검찰이다, 뭐 아니면 윤석열이다, 결국 윤석열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고요. 이게 녹취 문자하고 음성을 직접 들어본 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MBC에서 최초 보도를 했던 건데 실제 들었을 때는 뭐 저는 해석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꾸 해석을 자꾸 하는데 좋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남부지검이 위험하대요. 위험합니다. 하대요. 누가 물어보면 누구겠어요? 예. 검찰이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데 내랍니다. 누가? 시민단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김웅 해석이 의원은 가능합니까? 다른 해석이? 굳이 기억은 안 나지만 검찰은 아닌 것 같다. 기억이 안 나지만 검찰이 아닌 것 같다. 전 이것도 너무나 잘못된 이게 겁니다. 참 지금 김웅 의원이 계속해서 영구작전 아니면 맹구작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성은 씨는 다 기억해요. 그리고 물증도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는 저는 정말 뭐 누구 제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정말 싫은데 그분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하는 거는요. 국민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땐 기억이 안 난다더만 또 나와가지고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살짝 기억 안 나는데 확실히 검찰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 저는 김웅 의원 말이 앞으로 1도 안 믿을 겁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검사의 얼굴에 이렇게 좀 무슨 칠을 해도 되는 건지 국회의원의 얼굴에 이렇게 무슨 칠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죠. 좀 김웅 의원은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밝히는 게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 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인 제보를 한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 이 파일 본인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검찰하고 공수처에도 다 제공을 했지만 개인 포렌식을 통해서 당시 받았던 파일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전부 다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날짜 순으로. 그래서 각 언론사에도 다 공개를 하기로 했다니까요. 네. 아마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도 국민들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발 사주옥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사건 관계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검사들,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 그리고 김웅 의원 수사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공수처에서 좀 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뭉개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해당 녹취록이 이런 정도까지 나왔는데 뻔뻔하게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선은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대검찰청 쇼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녹취록 내용에 단순하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언 육착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검언 육착 프레임을 정원 육착 프레임을 뒤집어서 선거에게 영향을 주려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대검찰청으로 간다라는 걸 전제로 김웅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야기해 놓을게요. 그래서 적당한 수순이 아니고 너무 막 편하게 가면 안 되니까 이게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막 받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검찰청에서 받기 싫은데 받는 것처럼 연극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김웅 의원의 목소리예요. 그것도 또렷하게 들립니다. 네, 그러면 대검찰청에서 이런 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휘할 수 있는 정도의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를 하게 되면 사건 배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배당을 해야죠. 예,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 배당을 대검찰청에 배당을 했는데 그런 어떤 사건 배당 시스템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생각해 보면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몇 명 안 됩니다. 아주 예. 고위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런 어떤 추정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도 정확하게 범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손중성 보냄이라고 하는 디지털 계정 정보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계정 정보에 고발장과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이 있는데 이 판결문에는 개인 민감 정보가 담겨 있는 판결문이어서 검찰 내부인만 접근 가능한 검색 시스템에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이미 수사를 했는데 해당 판결문의 접속 기록, 검찰 내부에 접속한 접속자를 확인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다 검찰 수사는 수사가 거의 다 종국에 갔다라고 봅니다. 수사가 복잡하지도 않은데 아무튼 핵심 증거 이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6010님께서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검사 외전 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1147님은 김웅원은 내용이 전혀 기억 안 난다면서 앞뒤 자른 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녹취록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김웅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낼게요. 저희가 누굽니까? 이제 저희가라고 하는 것, 저희가 만들어서 보낼게요.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긴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어디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마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인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쪽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예. 또 증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부터 추단할 수가 있는데 그 목적 자체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정언유착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그 검찰의 불온한 세력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녹취록을 김웅원은 녹취록을 뭐 앞뒤 잘랐다고 얘기하는데 녹취록 전체가 전문이 이렇게 언론에 지금 공개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판단하는데 좀 판단이 설 겁니다. 김웅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부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라는 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뒤쪽에 녹취록 뒤쪽을 보게 되면 꼭 지금 본인이 빠져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언론의 피해자가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빠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면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검찰은 빠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고발 사주의 핵심 사주 당사자 세력들은 검찰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처음 녹취록 존재가 이렇게 보도됐을 때 윤석열 이름이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이 녹취록이 있다고 보던 MBC를 그냥 고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또 고발까지 했을까? 이게 분명히 나왔는데. 그런데요, 윤석열 캠프의 입장이 조금 좀 흥미진진합니다. 고발 지시가 없었다는 점 명백해졌다. 윤석열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발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황당한 궤변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좀 굉장히 좀 당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밤에 아주 신속하게 당혹스러웠는지 어제 밤에 늦게 이제 성명을 좀 낸 것 같더라고요. 네. 윤석열 캠프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김병민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조성은 씨와의 통화 내역이 네. 공개가 됐고요. 네. 조성은 씨도 김웅 의원과 함께 같이 아주 죽이 잘 맞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렇죠. 그런데 상황으로 김웅원이 보입니다. 윤석열 얘기 나왔는데요. 예, 거기서 자세히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이 일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조성은 씨가 대검의 뭐 접수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니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의심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내용을 다 듣고 나니까 야 윤석열 후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 이런 방식으로 엮어내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윤석열 이름이 나왔는데 궤변.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다 지금 갖고 왔어요, 김병민 오늘.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김웅원은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처럼 보이지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당신 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면 당에서 해라. 더 심한 것은 이게 그 당시에 그 원내대표였나 대표셨나요? 그분 심의원님. 네. 기억나시죠? 그분 시켜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심재철. 결국. 네, 심재철 의원님. 그분 시켜라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윤석열이 시켰다고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지금 김병민 대변인 네.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켰다고 오해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네. 하라는 것은 뭐 뉘앙스로 본다고 하면 윤석열과 연관돼 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정확히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선거판의 이용, 경찰이 아니고 MBC를 이용해서 이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게 김웅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썼다 이러니까 김웅원이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갔다. 그리고 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데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확실한 건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윤석열 후보 찍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를 아마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저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 고발장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윤석열 후보의 부인, 윤석열 후보의 측근 한동훈 검사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김웅원이 검찰과 왜 윤석열 후보 관련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까? 아니 고발장을 김웅원이 작성한 건가요? 아니 김웅원이 저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는 김웅원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김웅원이 저희가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 그렇죠. 고발장을 왜 작성했는지. 그러니까 김웅원이 작성한 것이 아닐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을 조성은 씨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윤석열 후보 몰래 윤석열 후보 억울하게 아니, 왜 김웅원이 나서서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지난번 토론해 보시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계좌 다 깔게.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계좌 다 깠습니다. 드디어 깠습니다. 계좌 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 확인해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윤석열 후보를 흔들지?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고발장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윤호 입장에서 뭐하러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라는 얘기는 본인을 포함한 어떤 일부의 사람이에요. 저희가라는 표현은 그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포함될 때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는데 저희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든지 몇 명이 그러든지 누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김용원 입장에서는 저희가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은 본인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저희가라는 의미 중에 그분이 검찰을 그만두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은 나온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그러면 검찰에서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공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밝혀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물론 윤석열 총장과 직접적으로 전 총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증거도 아직은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의혹 수준에서는 충분히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8654님께서 집에 왔는데요. 다 왔는데 차에서 내리기 싫어요. 김병민 씨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요. 얘기합니다. 9660님께서 김병민 대변인 요즘 많이 힘들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자 김웅원이 녹취록에서 김웅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웅원이 윤석열 죽이기 정치 공작을 김웅원이 하고 있어요. 김웅원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김웅원도 이 내용에 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냐 아마 물었던 것 같은데 전혀 윤석열 후보랑 관계 없다고 얘기했던 보도를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전화하면서 윤석열 이름을 그래서 대고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김웅원이 얼마 전까지 다른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김웅원이 이 국민의힘에 들어왔던 인재 영입의 배경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내용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김웅원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김웅 의원에 대해서 공소처가 확실하게 수사하면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정말 그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방송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아니 윤석열 후보 등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자에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출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에 몸을 담고 있다는 유모 교수가 나와갖고 막 얘기하는 것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수준이냐 이런 얘기들이 참담하게 나와서 더 어떤 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참 말은 잘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말도 진짜 쭉 하는데 분명히 김병민 대변인은 잘못 걸려온 전화도 한 30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참 잘합니다. 네, 드디어 기쁜 뉴스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우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이 이번 주였습니다. 역사적인 주였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의 우뚝 솟은 누리호, 이제 우주로 날아오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저희도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엔진 점화. 힘차게 우주로 이렇게 솟구치는 소리로 다시 듣는데도 네. 저 폭발음이 네. 또 한 번 이 가슴이 벅차네요. 저는요 저거를 볼 때 아니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조상님들이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한 마리의 흰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보고 이제 좀 자리를 못 떴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또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아니 문과입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저도 문과예요. 다 문과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분야 뉴스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 의미가 잘 모르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걸 했구나 하는 건 이제 아는데 그럼 이해는 잘 못합니다. 네. 뭐가 대단한지 잘 모르지만 다른 것보다도요. 혹시 청취자분들도 이제 자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겁니다. 발사대부터 시작해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로켓 순수 전부 우리 기술. 국산 개발이에요. 네. 전부 국산이에요. 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자, 오늘 인제 알겠네요. 네. 북한에서 되게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중요한 뉴스를 쫙 짚어봤습니다. 복습은 했으니까 이제 예습해 볼까요? 자, 다음 주에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는지 체크 해볼까요? 네. 박준 변호사님. 일단은 유류세 인하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름값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 많이 올라가지고 26일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부터 27일까지 아세안 화상 정상회의를 합니다. 네. 요거 뭐가 우리가 눈에 띄냐면 일본. 혹시 중국, 일본. 일본도 바뀌었잖아요. 네. 총리가. 기시다 휴미오. 첫 화상 되면 무슨 얘기를 할지 이게 조금 기대되는 측면이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경선은 계속 진행됩니다. 월, 수, 금, 일까지 토론회가 계속 열리는데 특히 금요일 날 볼만할 것 같아요. 네. 마스 토론이 있습니다. 원희룡과 윤석열, 유승민과 홍준표. 원희룡, 윤석열은 좀 케미를 자랑하던 분들인데 조금 깨진 균열의 모습도 있고 네. 볼만할 것 같고요. 또 박형준 시장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도 지금 다음 주에 열립니다. 자, 그러면요 돗자리 한번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신문 일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양지열 변호사님 먼저. 주말 지나고 과연 이 사과 논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주말 지나고 나면 사실 26일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발사주 관련해서 소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나오거든요. 김웅. 예, 김웅 의원은 소환이 되지만 사진은 윤석열 후보가 나오겠죠. 네. 사과 논란과 함께. 예. 아, 그렇겠군요. 박준 저는 변호사님. 오히려 이재명 후보랑 문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 네. 뭐 아니면 뭐 이낙연 전 대표랑 만나는 모습, 이재명 후보 사진이 전 조금 일매되지 않을까. 저 대통령이 다음 주에 외국 순방이 잡혀 있는데 그 전에 만나실 수 있을까요? 25일 정도만 남는 것 같은데. 네. 25일 날 나오려면 25일 날 나와야 돼요. 저는요 그 개사과. 네. 그 사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일면 아니고 한 2, 3면에 나와도 1면에 나오기는 우리가 갭니까? 네, 아니 근데 그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윤석열 후보한테 있었던 논란 중에 차원이 달라요. 네. 차원이 달라요. 이런 건 커요. 네. 말 실수하고 사진하고는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그 관전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안철수 대표는요?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온다고 얘기도 했고. 네.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요? 크진 않지만 이번 선거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51대 49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뭐 굉장히 박빙이 될 겁니다. 정의당도 있긴 하지만 네. 어쩌면 키를 갖고 있는 또 안철수 대표가 네. 또 뭔가 키를 갖고 내가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하나 안 하나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변수를 가져올 가능성은 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제3의 길을 가면서 또 옳은 소리 많이 하네 이런 얘기도 또 듣기는 됐습니다. 11월 5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 사과를 어떻게 넘기느냐예요. 저는 사과에 크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들,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건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당연하죠. 개사과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지하는 분들이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정도면 우리는 뭐 계속해서 지지를 하더라도 야 이게 이른바 확장력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 네. 우리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오히려 본선에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지원 변호사. 저는요 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를 좀 공격하는 모양새였고. 그렇죠. 그 사과 사진 이후에 사과 사진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저 여기까지 돌아서면 안 된다는 그게 지금 신호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 호남 전두환 발언 이후에 보수 언론에서도 윤석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금 회초리를 들고 있는데 결국 최종 당심 민심은 어디로 향하는지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자, 선물은 주고 가십시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를 한 다음에 제일 재밌었던 코너 이름과 이유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총 3분을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빵, 치킨, 피자 중에 한 가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